교재 페이지 96페이지의 나번을 보겠습니다. 나번 보면 제목이 연살대운의 전과 후는 삶이 크게 달라진다는데, 원래는 그 연살대운에 어떤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연살대운이 지나고 나면 내 삶이 크게 바뀌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대운이 있는데 연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살을 지나는 게 이제 그 역순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정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겁살, 제, 천, 지, 연, 월, 망, 장 이렇게 만약에 대운이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사람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흘렀다면 여기 때의 삶의 모습을 A라고 놓고 여기 때의 삶의 모습을 B라고 놓으면 A에서 B로 흐르든 B에서 A로 흐르든 정방향으로 흐르든 역방향으로 흐르든 이 연살을 지나고 나면 이때의 삶의 모습과 이때의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달라진다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겠죠.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쪽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쪽으로 달라지는 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쪽이라면 내가 지금 삶이 이 연살대운이 지나기 전까지는 레벨이 여기 정도라면 연살대운에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만큼이 연살대운의 성장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나쁜 방향이라면 내가 지금 그 연살대운이 오기 전까지는 여기라면 흉에서 크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자기 삶의 레벨이 연살에 의해서 이렇게 낙하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패망한다 얘기하고 얘를 갖다가 어떤 성공했다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패망했을 때는요, 연살대운에 패망했을 때는 그 손실이 엄청 큽니다. 주로 어떤 도박이라든가 아니면 알코올 같은 주류 또는 투자 쪽에서나 어떤 이성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손실의 규모나 사회에서 규모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에서의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와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패망의 폭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성공됐을 때는 건요, 주로 전문가로 발돋움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굉장히 유명세를 만들어서 자기의 몸값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연살대운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좋은 거는요,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가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무명 배우로 있다가 그래서 연극이 너무 좋고 특히 어떤 연기가 너무 좋아서 무명 배우로 있고 있으면서 정말 1년에 1000만원도 벌지 못하고 10년 세월을 있다가 연살대운에 갑자기 유명해져서 어떤 해외에서 시상하는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하면서 일약 스타가 되면서 몇십억씩 벌어들이는 계기가 이 연살이 만들어지는 것. 이러면 자기 몸값의 레벨이 많이 올라가는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연살대운에 크게 망가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패망을 한다는 건데 이게 내가 지금 삶 자체가 이런 도박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투자라든가 마약 같은 거 아니면 사회에서 금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저지름으로써 이게 저지른 이유는 앞에 설명을 했죠. 끊임없는 자극이 도화살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끊임없는 자극을 이러한 것으로 채우다 보면 내가 사회에서 단절돼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걸 패망이라고 한다. 그런데 달라진다가 길로 가면 길로 끝나고 흉으로 가면 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길로 잘 가다가 흉으로 되기도 하고요.
흉으로 가다가도 길로 되기도 하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체로 길로 가다가 흉으로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여기도 그러니까 길로 가다가 계속 길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유명 연예인들에서 오랫동안 롱런하는 영화 배우나 MC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무명세월을 겪었다가 그 어떤 자기가 유명세를 얻고 그것이 쭉 한 20년, 30년 동안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길로 갔다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떴다가 잠시 떴다가 그것이 자기 어떤 그 말을 갖다 실수를 하거나 자기의 태도가 안 좋은 태도가 대중한테 노출됨으로 인해서 갑자기 단절돼 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건 길로 갔다 흉으로 되는 거예요. 흉으로 갔을 때는 이런 건 뭐냐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유명세를 잇던 사람이 말 실수를 통해서 쭉 어떤 한 3, 4년 동안 그 단절되는 세월을 보내다가 다시 이제 다시 어떤 기회를 잡으면서 뭐 반성한다 그러면 다시 이게 쭉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화살에 대운 10년 동안은 삶 자체가 크게 변할 수 있는 그 10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도화살 연살에는요. 강한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향한 집중력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집중이 그러니까 목표가 생기고 나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강한 반복 행위를 합니다. 이거 갖다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함으로써 자기 목표에 다다를 때까지 노력하는 게 연설의 특징이고요. 이러한 과정,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를 늘 상기하고 매일 반복하고 다시 이룰 때까지 하고 다시 쳐다보고 상기하고 다시 노력하고 이 과정이 지속적인 자극이라 치면 이 자극이 다른 곳에서 취하기 시작한다면 크게 망하는 겁니다. 다른 곳이라면 바로 여기입니다. 도박이나 투자나 주류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요. 이런 형태들로 인해서 크게 망하기도 하고 크게 흥하기도 할 수 있는 시기, 그게 도화살 대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을 연살 대운의 전과 후는 삶이 크게 달라지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이 연살을 잘 보자.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요, 이 연살이 어릴 때 지나가 버린 사람도 있고요, 한 80이 넘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예외로 해야 되고요. 주로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기는 보통 10대부터 한 70대까지를 본다고 치면 이 안에, 그러니까 두 번째 대운부터 한 6번째, 7번째 대운까지 그때까지 이 두 번째 대운에서 7번째 대운 요 사이에 연살이 왔을 때 적용되는 어떤 적용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통해서, 그러니까 1번의 예와 2번의 예를 보면 그 연살 대운에서 좋은 선택을 했을 때, 안 좋은 선택을 했을 때 예를 한번 놔둬봤고요. 두 번째는 좋은 선택을 했을 때 예를 한번 놔둬봤습니다. 근데 같은 예제를 통해서 좋은 선택과 안 좋은 선택을 한번 구분하자는 취지로 예를 1번과 2번을 좀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1번 예제가 1번을 보면 예제가 97페이지에 있죠. 자, 예제를 보면 이제 페이지 97입니다. 여기 임자일주가 그 해월에 태어나고 소띠네요. 요거 이제 설명 편의상 요 이동을 하면 내가 제가 한번 더 기축으로 놓고 을해가 놓을게요. 그러니까 교재에는 요거랑 요것이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설명을 위해서 좀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대운은 갑술로 가고요. 계유 임신
친미 경오 기사 무진 무기 경신 인기 갑 진사 오미 요렇게 아마 대운이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요걸 갖다가 이제 어떤 그 신살 배치도라는 걸로 개념으로 지금 집어넣으면 소띠가 해는 여기가 들어가고 자는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치는 여기가 지금 겁살, 연살, 반한살이 올 수 있는데 인과 오와 술이 올 수 있으니 요게 도화살이 됩니다. 그럼 또 여기서 지금 여기가 도화살이 되겠죠.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것은 이 사주에서 이 도화살의 시기를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굉장히 안 좋게 지내면서 내 삶이 패망으로 갈 것이고 어떠한 선택을 한다면 좋은 선택이 돼서 내 삶의 결과가 좋아질지를 나눠서 선택에 따라서 그 살펴보자는 것이 이 예제의 취지입니다. 자, 이것은 요건 이제 오행 배치도인데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오행 배치도니 이런 건 전부 다 제가 그 강의 맨 앞에 다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오행 있는 설명을 할 때요. 그래서 그걸 좀 잘 모르시는 분은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일간이 되면서 일간에 겁재와 비견이 좀 있으면서 여기서는 재성이 없고, 그러니까 화가 없지요. 그러니까 화는 재성인데 재성이 없습니다. 또 그 금의 인성도 없지요. 근데 금의 인성은 지금 여기서 지금 대운의 흐름이 어릴 때부터 한 세 번째까지는 충분히 여기가 금으로 흐르면서 인성의 기운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세 번째 대운이 지나가는 30대까지는요, 이 사주에서 여기 부분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다. 대신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대운의 선택을 보기 전에 이 사주가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 그리고 대운에 따라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임일간이, 그러니까 연주에 보면은 기축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정관이 천간과 지지에 늘어서 있죠. 여기다가 요건 좀 양인살이 되고요. 요거는 걸록의 기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12운성은 걸록입니다. 그러니까 월지가 걸록의 기운을 갖는 사람들은 최고의 높은 벼슬까지는 아니지만 보통 국립이라든가 국가 투자기관, 정부 투자기관 여기에서 중간 정도의 어떤 관리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걸록이라고 하는 그 월지를 타고나고 연주가 그러니까 정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마도 선택하기 쉬운 길, 그러니까 선택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길은 정관이라고 하는 직장인데 적어도 천간에 이게 투출되어 있으니까 국가기관에 들어간 정관을 공무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거기서 걸록의 기니까 어느 정도 중간 과정 4급이나 5급까지 올라가는 정도는 무난한 겁니다. 그때 이제 공무원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을 봤을 때 내가 학문적 또 시험 운, 이거는 대운에서 여기가 지금 인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 인성의 운에서 시험운을 그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 운을 여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제일 좋은 것들이 국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쭉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 이게 이 사람이 적어도 도화살이 되기 전까지 선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고서에서 보면, 그 옛날 책에서 보면, 요런 사주를 갖다가 그 뭐라고 했냐면, 청한사주라고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말글 청자 쓰죠. 그러니까 청한사주라는 걸 주로 이제 어떤 걸 쓰냐면, 그러니까 재성이 기운이 굉장히 약한 거. 즉, 재성이 기운이 약하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성을 보지 않은 사람들,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재성은 화기운이죠. 화기운이 지장하나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재성을 보지 않으니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재미나 유흥에 대한 것들, 세속적 관심사는 관심이 없으니 너는 정신 영역으로 가라. 이게 지금 재성이 없는 거에 대한 없을 때 청하다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금수의 기운이 강한 경우입니다. 금수. 그러니까 금수가 강하고 목화의 기운이 낮은 거예요. 금수가 강할 때는요, 주로 금수와 목화를 봤을 때, 금수는 정신 영역입니다. 목화는 현실 세계인 거예요. 여기가 연구라면 여기는 거래예요. 여기가 저장이라면 여기는 그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창고라면 이건 시장이 거래처고요. 여기가 만약에 교육이라면 여기는 생산에 관한 일입니다. 즉, 그런데 교육과 정신과 연구와 저장, 창고 이런 쪽의 개념, 이런 쪽에서는요, 외부적으로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고요합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금수를 갖다가 성격 자체가 고요한 환경이고 재성을 보지 않아서 재물에 대한 욕심도 없으니 세속적이지 않고 오직 그 건전한 생각, 철학 이런 쪽에 몰두할 수 있으니 너 그런 사주를 욕심이 별로 없는 맑은 사주였고 청한 사주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청한 사주는요, 고고한 선비는 예상할 수 있지만 금전적인 측면에서 좀 불리한 겁니다. 이 사람은요, 돈과 지식을 바꾸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된다고 돈을 많이 준다고 무슨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철학이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던 믿음, 그거에 어긋나는 일은 안 한다는 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이 사람이 공무기관으로 있으면서 국가공무원이라면 잘할 수 있는 일은 글자가 강한 거, 해와 잘하고 하는 기운들이 지금 어디로 뻗쳐나가냐면 전부 다 여기 대운이 여기 있고요. 이 기운들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로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을을 잘 쓴다는 것은 뭐냐면, 을은 상관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장점은 해와 잘에 있는 거예요. 해와 잘하는 것들은 뭐냐면 자기의 지식과 기술을 쓰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좀 물의 기운이니까 철학도 되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연구 쪽 혼자서 연구하는 거, 또 미생물도 되고요. 이런 것들 또 도에 대한 것들이야 되거나 아니면 심리 연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상상력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국가기관에서 연구하거나 분석하거나 저런 아니면 박물관에서 내가 지키고 있거나 요런 부분에 일에 해당되는 일을 하면서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있다면 되게 그 일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대체할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자, 도화살의 운이 왔습니다. 좋은 선택과 안 좋은 선택을 보자고요. 자, 먼저 안 좋은 선택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5가 오고, 그러니까 미대운의 말부터 그러니까 미대운의 말부터 뭐냐면은 이게 화기운이 강하게 대운에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얘는 강한 화고요. 얘는 하반기부터 화가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미대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이게 10년짜리라면 한 6년, 7년 차 정도 되면 이 뒤에 오는 기운이 화 기운이 강해지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사주 자체에는 화 기운이 없는데 대운에서 여기 6년 차부터 화 기운이 강해지고 25년 동안 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내 삶이 재성이 없어서 돈에 대한 거, 또 여자에 대한 거, 재미에 대한 거는 내 삶에서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대운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돈을 벌고 싶고 이성을 좀 만나고 싶고 재미있고 재미있는 일탈 행위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이 사람이 요 화기운을 재성으로 이 기운에 의해서 재성이 강해지니 나는 그동안 월급을 받으면서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돈 욕심이 없다가 이때가 되면 돈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투자를 좀 하려고 해볼까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모아뒀던 돈 가지고 좀 투자를 해보기도 하고 조금 이익이 나면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고 더 많은 재산을 팔아서 몰빵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 일간을 중심으로 오행이 몰려 있으면 이런 경우에 군겁쟁제나 군비쟁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재성이 없다가 운에서 재성이 들어왔을 때 재물을 보고 내가 못 견디면서 갑자기 빨리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기대치를 갖고 몰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군겁쟁제나 군비쟁제라고요. 이거의 결과는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 도화살 대운이 되면 도화살 대운에는요, 뭔가 집중하고 다른 걸 보다도 그것만 계속 집중해서 어떤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게 강한 추진력이 있는 거죠. 그 추진력으로, 그러니까 도화의 어떤 추진력과 관심을 갖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나만의 정신세계나 학문적 가치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빼고 생판 눈에 막 보이는 이쪽에 보면 그 주식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채권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코인 시장 여기에 보면서 막 눈에 뒤집힙니다. 또 여기서 돈이 좀 따면은 좀 추가로 좀 돈을 갖다가 더 빼는 게 아니라 더 집어넣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변화 왔다 갔다 하는 여기에 몰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으면 그거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색을 좀 밝히거나 아니면 마약이라든가 프로포폴 같은 거를 찾기도 하고요. 알코올에 의존하면서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를 예를 통해서 풀라는 노력이 강한 겁니다.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도화살 대운에 인생이 아주 망가져 버립니다. 자, 도화살 대운은 이 사람한테는 도화살 대운이기도 하고요. 또 정제 대운입니다. 정제 대운이라고 하면 보통 육친을 갖다가 얘기할 때 안정적 재물의 흐름이 있구나. 그래서 이때는 부자가 되겠구나 하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사주 자체가 재성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온 재성의 운에는요, 오히려 재산을 밝히고 돈을 벌려는 걸 밝히는 것이 전혀 자기 인생에 굉장히 그 삶을 갖다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대체로 공무원 생활하면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직장에서 내가 어떤 고금을 지키는 일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미생물을 연구하거나 하면서 학문에 묻혀 있으면서 조용하게 나는 평범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주식이나 채권이나 코인이 눈에 들어오면서 야, 내가 살아왔던 세계는 너무나 재미없구나 라고 느끼면서 재미있고 그 자본 수익의 변동이 눈에 보이는 채권과 주식과 그 코인 쪽 이거에 몰입하다 보면요,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제대운이라도 또 정제대운이라도
내 사주에 없는 것을 노릴 때는요, 굉장한 손실이 예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동안 뭔 공부만 하고 연구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시장이 열려서 거기 나왔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가서 해볼까 하다가 뭐 사기도 당하고 여러 가지 손실을 많이 보는 이런 현상들이 이 재성대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재성은요, 돈을 번다가 아니라 돈에 관심이 생긴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재성대운에 정말 돈도 잘 벌고 자기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선택일까요? 자기가 타고난 이 장점을 버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재성대운을요, 내가 이 사주에 여기서 내 재성이 사주에 아예 없기 때문에 투자나 유통사업은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상관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요 오대운에 보면 을이라는 게 장생의 위치에 갑니다. 그럼 요게 강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까지 쌓아왔던 영역 있죠. 그 영역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영역에서 있는데 거기서 뭐 저수를 하거나 어떤 이론을 정립했거나 그렇다면 이 오대운에 이거를 대중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 방식은요, 이거 갖다가 유튜브로 해서 강의를 해도 좋고요, 또 어떤 저 책을 갖다가 만들어서 유포를 해도 좋고요, 자기가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학원 사업이라든가 학원 사업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요, 이 오라고 하는 재성에 돈을 번다는 것을 내가 갖지 않은 타고나지 않은 투자나 유통을 통해서 버는 게 아니라 내가 타고난 장점인 어떤 요 해와 자라고 하는 이 내 전문 영역에서 이루어 놓은 성과를 대중과 소통하면서 이 오대운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 이제 요런 사람들이 보통 평생을 철학을 했던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갖고 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명해지거나 또는 어떤 사회 강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가지 경력을 많이 쌓다가 요런 대운에 갑자기 유튜브라든가 언론 대중 매체에 나와서 자기의 특정 부분에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데 그게 사람들의 각광을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전문성을 대중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저술을 하거나 방송을 하거나 강의를 하면서 자기의 전문성을 버리지 않을 때 그때는 이 대화살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이 갑자기 성공 반열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주, 똑같은 대운이라도요, 그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 천양지차로 벌어질 수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